명동은 조선시대 남촌이었으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종교가 뒤섞인 문화적 용광로이며 현재는 쇼핑 중심의 상업 중심 지구입니다. 현재는 퇴계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명동의 시공간적 레이어가 다층적으로 존재합니다. 남산의 시공간적 레이어를 경제, 문화, 사회, 종교로 분리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의도로 금융권이 옮겨가기 전 암달러 거리와 함께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세실극장과 함께 소극장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또한 흔히들 생각하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첫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여러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기도 합니다. 퇴계로 남쪽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도시경관으로 작용하는 남산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다만 앵커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 센터는 17년도 건립되다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낙후된 보행환경, 남산초, 정화여대, 리라초등학교 고등학교, 수미여대 등 다양한 학군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재미란과 같은 만화 관련 시설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산을 기점으로 대상지까지는 남산에서 재미로를 거쳐 대상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며 퇴계로를 건너편으로 헤리티지가 모여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넓게 분석해보자면 퇴계로 북쪽으로 상업지구가 중심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주거 숙박시설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 북쪽에 상대적으로 고층 빌딩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통로는 대상지를 거쳐가지 않으며 명동역 4번 출구를 통해 이동합니다. 필지 주변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면 겨울에서 여름까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림자가 크게 지지 않으며 대중교통과 연결성은 매우 준수하고 북동쪽 뷰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주요 동선은 퇴계로와 명동역을 통해 들어오는 동선이 메인이며 재미로를 통하는 통로와 골목길은 부차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북쪽 상업공간과 퇴계로의 메인 동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중점적으로 들려오며 남쪽 퍼시픽 호텔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작게 작용합니다. 재미로가 우리의 인식 속에 애착이 없는 공간이 된 데에는 인문학적 맥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아쉬움을 꼽을 수 있는데 2012년부터 시행된 만화거리 조성 사업 결과의 부진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편 명동 상업지구의 높고 견고한 빌딩이 남측으로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 필지적으로의 인구 유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영역은 일대의 남산타워와 명동성당, 예술극장 등의 복합문화 공간이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체성을 설명할 만한 앵커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로의 침체된 현 상황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필지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였으며 다만 그것을 드러낼 만한 가시적인 공간이 현재로서 부재할 뿐입니다. 재미로의 지리적, 물리적 맥락은 분명 강한 잠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남측의 재미로는 주변 건물이 낮아 명동 상업지구보다 충분한 채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보자면 고밀화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골목길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성향을 띠었습니다. 따라서 재미로는 보행자들로 하여금 더욱 친화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필지의 위치가 가지는 강력한 대표성은 가장 주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산동 일가의 거리 초입, 맨 처음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일대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간판,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미로 일대가 가진 고요함 역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명 거리 자체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도시인들에게는 거리의 한산함이 큰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컨텐츠와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얼마든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곳 재미로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지가 가진 잠재력을 표현하는 모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형의 컴포지션에 집중하여 두 가지 맥락이 가진 힘이 비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이는 곧 두 개의 개념을 두 레이어의 결합으로 각각 대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레이어가 맞닿아 있음은 앞서 말한 인문학적 맥락과 지리적, 물리적 맥락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함을 의미하며 또한 소재와 형태적으로 물성과 부피가 유사함은 각각의 영향력이 비등함을 뜻합니다. 모형의 형태는 이렇듯 맞닿은 레이어에서 위아래로 볼륨이 있는 형태인데 이러한 표현은 곧 특정한 상하의 구분을 해체시키는 것이며 모형을 뒤집었을 때 얼마든지 다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모형에서 상층은 필지 자체가 가진 잠재력, 지리적 강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투명한 막을 뚫고 나오는 형태감은 현재에는 가라져 있으나 디자인을 통한 해결책으로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 강점을 드러낼 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층은 현재의 필지를 덮고 있는 인문학적 맥락을 표현하였습니다. 만화거리 사업이 현재로서 부진한 것, 주변의 큰 랜드마크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현재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반투명한 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주변의 지리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관계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필지의 잠재력을 드러내면서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조건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필지가 가진 장점과 건축의 외적 특성을 결합하여 명동 남측으로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결과적으로 필지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정주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공간적 장점과 잠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특징적으로 내세울 컨텐츠의 부족, 명동 일대 도시계획의 아쉬움과 인구 유입의 부족으로 주목받지 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명동 남측으로의 인구 유입을 일으키는 강력한 앵커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브제적 성격이 강한 외부 형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각적, 형태적 정체성이 확실한 외부 형태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명동 남측 일대의 랜드마크 역할로 이미지 재구축 또한 시도합니다. 공간 내부로의 유입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접근성이 높고 개방감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접근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여 편안히 지속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브제적 성격이 강한 외부 형태에 끌려 유입된 사람들이 내부에 들어서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자유도를 높여 누구나 목적성 없이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 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애착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Z세대는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여 공감받는 데 큰 의미와 가치를 두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자의적 활동인 취향 공유와 공감받음을 목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유로운 작업 공간과 작업물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행위나 결과물이 기록되고 보관되는 컨텐츠로 인해 공간에는 방문자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 흔적을 본인의 일부 또는 가까운 무언가로 인식하는 방문자는 자연스럽게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거는 행위로 Z세대에게는 익숙치 않은 기다림의 태도를 경험하게 하려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르는 과정에서 놓친 것들을 돌아보고 음미하는 태도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포노사피엔스라고도 불리는 Z세대는 인스턴트적, 휘발적 성향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천천히 음미하는 행위에 익숙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런 성향은 그들을 둘러싼 매체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기다림의 경험과 과정에 집중하는 행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아날로그에 대한 Z세대의 관심, 필름 카메라의 재유행 등을 보면 느림의 미학을 가진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충분히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세대라고 보았습니다. 또 결과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행위, 놓친 것들을 뒤돌아보는 행위, 과정을 천천히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휘발적으로 소비되는 컨텐츠의 난무로 쉽게 여겨지는 결과물의 가치 또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그들에게 익숙치 않은 천천히의 태도를 익숙한 매체, 영상, 이어폰, 스피커 등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저희의 공간에서 소비되는 컨텐츠는 결과에서 얻는 효용보다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과정을 음미하고 결과물의 가치 또한 제고할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을 가진 컨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저희는 Z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기에 앞서 현재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집합적 컨텐츠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내 생각을 적은 게시물, 기억이 담긴 사진,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기록 자체가 쉽게 만들어지고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의 인스턴트화가 시작되면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드는데 신중한 태도를 갖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졌고 이 때문에 Z세대가 점점 자신이 낸 결과와 마주보지 않게 되며 그 결과가 불러올 영향을 간과하는 창작에 대한 신중함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는 Z세대의 또 다른 큰 특성 중 하나가 스스로 컨텐츠 창작자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결여된 부분을 채워줌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문화 제공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두 가지의 방식을
컨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소통으로 인하여 휘발적 성향이 짙은 글과 문화를 향유하게 된 Z세대에게 느리게 가는 방식을 제안하여 천천히 자신이 생산한 결과가 기록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록하는 행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장치로 이를 경험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즉각적인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Z세대에게 다소 낯선, 기다림을 요하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과정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상기를 소재로 선택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통해 본인이 녹화하고자 하는 행위를 필름으로 촬영하여 영상기를 통해 출력해보고 또 그 결과물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는 플립북, 영상, 필름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이 생산해낸 결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고해보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창작 방식에 있어 수단의 제한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고 이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를 아날로그 기기에서 찾았는데 타자기, 녹음기, 영상기, 사진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Z세대는 이 공간에 와서 각각의 기계를 그들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값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이 원하는 사용한들의 결과값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더해 각 기계에 투입되는 결과값은 다른 지표로 전환되어 공간에 공개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타자기를 사용하여 시를 쓴다고 하면 타이핑이 찍힌 종이는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가 타이핑을 하며 고민한 공백의 시간 혹은 순간의 영감에 의해 빠르게 타이핑되는 소리는 총체적인 하나의 사운드 컨텐츠로 전환되어 로비의 백색 소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그들이 생산하는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을 두 가지로 나누고 사적인 컨텐츠는 오롯이 향유하며 다른 지표로 전환된 공개적 컨텐츠는 공간에 공유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Z세대는 개인의 생산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고 본질을 담은 창작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된 결과물을 보관하고 공유하는 전시적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의 활동에서 도출된 다른 형태로의 결과값들을 모아 인터랙티브 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녹음한 소리의 음파로 만들어지는 미디어 파스드와 같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 공간을 사용할 때 감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